안녕하십니까. 비리예방사협회 문정태 회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분식회계와 역분식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일반인 분들도 이 분식회계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예전에 IMF 때나 뭐 신문지상에서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하고 그 회장이나 관계자들이 뭐 구속됐다. 뭐 그다음에 그로 인한 사회적 여파가 어땠다. 그 계열사들이 이로 인해서 연쇄부도가 났다.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이 분식회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. 근데 일반인 분들이 직접 경험은 하기는 어렵습니다. 이게 왜냐하면 분식회계를 관여하는 분야가 이제 재무제표 뭐 이런 쪽이다 보니까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관계자들이 또 뭐 은행, 뭐 정부, 채권자 이렇게 좀 제한되어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 분식회계를 통해서 그 회사가 분식회계를 통한 대출을 일으킨 다음에 회사가 분식회계가 적발됐을 경우에 회사가 부도 나겠죠. 그러면 거기에 다니는 고용된 노동자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해고될 수밖에 없습니다. 회사가 뭐 공중분해되니까요.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큰데 사전에 알기도 어렵고 뭐 어떻게 보면 그 영향을 막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. 뭐 제가 뭐 나름 뭐 분식회계에 대해서 뭐 전문가이긴 하지만 저희도 참 이게 찾아내기도 쉽지 않은 분야이기도 해요. 왜냐하면 이 분식회계를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상대방이 뭐 회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회사 측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자료도 준비를 많이 하고 속이기 위한 어떤 사기거든요. 그러다 보니 이게 찾기는 쉽지 않죠. 하지만 여러 가지 징후가 있기 때문에 뭐 필요성 결국에는 그 범행도 결국에는 동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? 동기가 좀 많이 있으면 그런 회사는 좀 유심히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일단 분식회계 좀 정의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회사의 재무제표에 뭐 매출액을 가공한다든지 가공으로 좀 부풀린다 할지 아니면 자산을 좀 부풀려서 대출을 받는다 할지 이럴 때 좀 유리하게 하고요.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좀 많이 나게 해서 주가에 좀 도움이 되게 하는 이런 의도로 분식회계를 많이 합니다. 서울시 중구에서 화장품 제조업을 하시던 하 사장님께서도 과거에 이제 분식회계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 사장님이 그 분식회계에 대한 좀 후회가 들어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하셨다고 합니다. 그런 또 와중에 또 세무조사가 나와서 이게 또 밝혀지기도 했고요. 그래서 그로 인한 세금도 좀 많이 내셨고 그래서 이 하 사장님이 나중에 이제 이 분식회계를 정리를 쭉 하시면서 뭐 몇 년이 걸렸죠.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사장님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. 이게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모든 내용을 다 이렇게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분식회계의 그 결과물들을 싹 다 정리한 다음에 다 같이 이제 가족분들하고 이제 여행에 가서 마음 편안하게 이제 쉴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결국엔 이게 인간이 죄를 짓고는 못 사는 거거든요. 어디 가서 뭐 해외로 도피할 수는 있지만 분식회계하고 나서 그 재산을 빼돌린 다음에 결국에는 국내로 못 돌아오고 뭐 해외에서 호의호식 해도 뭐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. 어쨌든 그 이후에 그 하 사장님도 일을 다 정리하신 다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셔서 회사가 더 번창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됐다고 하네요. 분식회계는 뭐 자본시장법, 뭐 외관법, 여러 가지 뭐 상법 이런 데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식회계를 한 관계자들은 형사처벌 당연히 되고요. 벌금도 굉장히 뭐 많이 나올 수 있다.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월드콤이나 그 엔론 사태를 보면은 그 분식회계를 했던 회장이나 CFO가 굉장히 그 형사처벌이 뭐 100년, 뭐 70년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감옥에서 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법이 뭐 도입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형량이 높습니다. 뭐 최소 뭐 한 몇 년 이상. 그다음에 벌금도 굉장히 셉니다. 그러니까 분식회계는 절대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. 그럼 그 회장님 그럼 분식회계를 어떻게 찾아내요?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그 회사를 보다 보면은 분식회계 동기가 있는 회사들을 좀 유심히 보거든요. 그러다 보면 분식회계를 좀 찾아내는데 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역분식회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분식회계는 좀 이해 가셨죠? 그러면 이제 뭐 매출을 늘린다 할지, 뭐 자산을 늘려서, 뭐 유형자산을 늘려서 뭐 대출을 좀 받을 때 뭐 담보자산을 좀 늘린다 할지, 뭐 이런 건데 역분식에는 그 반대입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회사가 이익이 100억이 났어요. 그런데 뭐 세금이 그로 인해서 뭐 20억이야 간단하게. 그럼 뭐 엄청나잖아요. 이익이 나도
돈이 없을 수 있어요, 회사가. 왜냐하면 그거를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, 선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원도 보충해야 되고, 그러다 보니 25억이라는 돈이 없어서 우리 오히려 이익을 줄이자, 그런 이제 욕망이 생기는 거죠. 그걸 역분식회계, 이 정의가 이제 역분식회계 반대로 한다고 해서 그러지, 결국에는 그것도 분식회계죠. 분식회계 하면 또 마찬가지로 형사처벌, 엄청난 또 벌금 맞을 수 있다 라는 설명입니다. 역분식회계는 또 이런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내가 이제 하청회사인데 대기업에 이제 납품을 해야 되는데 원가절감 차원에서, 원가절감이라면 대기업의 원가절감입니다. 그러면 이제 납품 단가를 좀 줄여달라를 요구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러면 그 하청업체,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대기업에서 그런 걸 많이 요구를 합니다. 너네 이익 많이 나네? 이거 마진율 우리가 봤을 땐 뭐 3% 생각했는데 너네 5% 이상이네? 그러면 원가절감, 뭐 CR이라고 하죠. 전문용어로 코스트 리덕션이라고 하는데, 그런 걸 당하기가 싫어서 오히려 매출을 좀 줄이고 이익을 좀 줄이고 뭐 비용을 늘리는 건 분식회계네요.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역분식회계를 하기도 합니다. 요거는 그냥 뭐 통념적인 얘기고요. 결국엔 역분식회계도 분식회계다. 이런 식으로 이익을 줄이면은 또 세금 포탈에 따라, 조세범 포탈법에 따라 조세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유의하시고요. 오늘은 분식회계와 역분식회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이 되었는데 되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